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냉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트코인 얘기입니다. 알트코인이 암울한 상황이죠. 암울한 상황. 그런데 오늘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이낸스에서 발표합니다. 바이낸스 퓨처스는 아래와 같이 무기한 계약에 대한 모든 포지션을 종료하고 자동 결제를 진행합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공지인데요. 해당 코인은 카데나, 엑스인피니티, 그리고 세타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상황이 좀 심각하죠. 일단 상장 폐지니까. 자, 카데나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알려드렸죠. 카데나는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며 카데나 블록체인의 모든 사업 활동과 유지 관리를 즉시 중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사업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접었다, 끝났다, 종료다. 쉽게 표현하자면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렇게 상장 폐지를 시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엑스인피니티와 세타는 이 친구들도 망한 걸까?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상장 폐지가 된 코인들 카데나, 세타, 엑스인피니티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유동성 감소입니다. 유동성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전에 경험을 했죠. 파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량을 크게 던졌는데 그걸 소화해낼 그런 물량이 없다면, 다른 말로는 사는 사람들이 없다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다면 상폐를 시키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카데나는 사업 종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상폐 수순으로 정식으로 이어집니다. 바이낸스 선물 상폐가 11월 6일에 있고요. 현물 상폐는 11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바이낸스.us, 미국에 있는 바이낸스는 10월 28일에 벌써 상폐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타 코인, 바이낸스 선물 시장 상폐는 11월 7일인데 현물은 상폐 예정이 없습니다. 현재 세타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멀쩡한데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거래를 정지시키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엑스인피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은 상폐가 되지만 바이낸스 현물에서는 상폐 예정이 없습니다. 역시 정상 운영 중이고요. 이렇게 X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죽은 프로젝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세타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이치텔레콤과 협업 소식까지 내보내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통합 통신 회사 중 하나가 기업 검증 노드 운영자로 세타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다. 자, 망한 게 아닌 건 좋지만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미래가 있나?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건가? 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세타 코인이나 엑스인피니티 그리고 NFT 코인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코인들에게 미래는 있는 걸까?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걸까? 자, 여기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려보자면 이런 NFT 코인은 내러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나? 내러티브라면 시장의 관심, 이야기를 하고 있나? NFT에 대해서 와와와 하면서 사람들이, 기관들이, 그리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고 있나?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NFT가 미래다 하면서 막 NFT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기도 그렇고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일단은 NFT 코인을 비롯한 많은 코인들의 진단을 해보자면 예전 모델 그대로라면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코인 대비, 내러티브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코인들 대비는 아무래도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NFT 코인은 그냥 갖다 버려야 되나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고려사항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당 코인의 유틸리티는 어떠한가? 게임이라면 어떤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고, 메타버스면 어떤 메타버스에 어떤 기능을,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나? 그리고 생태계 활성화,
거래량 어떤지, 사용자 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점점 더 세를 불려나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코인을 처음 사셨을 때 확인했던 그런 수치들과 지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발전을 하고 있나요? 뭐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 이러한 코인들이 그래도 발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X 계정에 들어가 보면 뭔가 막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가, 어떤 활동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막 뭔가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활발한 어떤 활동이 있다면 미래가 있는 걸까? 떡상할까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고 그나마 뭔가 열심히 한다면 미래가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코인 대비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보면서 본인의 선택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 구코인의 전략을 함께 나눠보자면 알트코인의 상대적 부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다. 그리고 구코인들은 신규 코인 대비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신규 코인들이 후발주자니까 새로운 기술로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리고 시장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달콤한 약속을 해줄 거잖아요. 마치 우리들이 예전에 투자했던 코인들이 그 당시에는 달콤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코인에 투자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꼭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투자를 한 거죠.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규 코인들은 더 달콤한 약속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약속일 뿐이지만 더 달콤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이쪽으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는 코인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구코인들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내가 투자하는 코인 물론 잘 되겠죠.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셨겠지만 확신이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좀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잘 모르면 메이저 코인이라면 시총이 좀 큰 누구나 이거 뭐 잘 될 수 있겠다. 물론 내가 투자하는 코인처럼 뭐 몇십 배 이런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2배, 3배만 올라도 어디야? 이런 안정적인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메이저 코인으로 전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혹시 알고 계시다면 괜찮아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한번 승부수를 걸어볼 만합니다. 아니면 또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 코인 뭐 안 되더라도 내 이 철학과 맞물리기 때문에 안 돼도 뭐 이렇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면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의 코인이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상패 코인. 상패를 벌써 당한 코인이나 또 앞으로 상패를 당할 수 있는 코인. 상패 상황이 온다면 떡락했을 때 아이고 하고 정리하고 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반등을 했을 때 또는 데드캣 바우스로라도 너무 많이 빠지면 살짝은 반등을 합니다. 거의 뭐 상패가 되고 사업을 접어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을 때 탈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는 냉정한 거니까 손실을 받아들이시고 죄송하지만 손실을 받아들이시고 새롭게 재정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 많은 코인이 상패를 당하고 무너질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래 이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 예로 2018년 초에 큰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대불장, 알트장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18년 1월 초입니다. 1월 3일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때 100위권 코인이 있었습니다. 100위권이라면 시총 100위, 성공한 코인들 100개. 그런데 이 100개 코인이 2021년 최고점, 그러니까 정확히 한 11월 정도 되죠. 그때 100위권을 유지한 코인이 몇 개나 됐을까? 제가 대충 확인해 봤더니 한 40개 정도가 안 됩니다. 40개 이하입니다. 이건 좀 약간 충격적이죠. 100위권 코인이 4년 후에 40개 빼고는 나머지는 미끄러졌다. 그런데 이 40개 중에서도
전고를 뚫었던 18년 전고를 뚫었던 코인은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20개 미만이 전고를 뚫었다. 와, 그러면 확률적으로 봐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뭐 그냥 떡상의 떡상 몇 배, 몇십 배가 아니고 2021년 전고도 못 뚫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선택한 코인은 잘 돼야 되겠지만 안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즌 종료됐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에도 그런 댓글이 달릴 텐데 저는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와 부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올까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 수익 실현을 못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강제 존버로 또 들어가서 또 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괜찮을 수 있는 코인이라면 큰 부담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자, 그런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서 수익 실현을 적시에 탁탁탁 하셔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실 거라고는 제가 믿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다수는 이왕이면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그중에 몇 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더 크게 볼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힘 빠지는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들의 전략 또는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